자, 먼저 사회복지 실천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항목입니다. 자선에서 사회사업으로라고 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는 이제 자선적 의미로 부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자선적인 의미에서 개인이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원조 활동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그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었다 이거죠. 사회가 공익을 위한 또 사회가 발전되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에 사회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의 활동과 인보관 운동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인보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우리 역사에서 봤을 때는 최초의 지역사회복지관의 시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자선조직협회가 이루어짐으로부터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하던 것들을 이제 그 협회가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해서 인보관 운동, 사회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인보관 운동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의 시초가 될 수가 있는 인보관 운동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봤을 땐 대도시에 집결되어 있던 많은 빈민들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빈민들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개인의 힘만 가지고는 빈민을 지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보다 조직화된 활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빈민의 지원들이 요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어떤 비정규 교육 과정을 갖다가 예를 들어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 사회복지사가 보다 더 정규적인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활동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898년을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어요. 1898년도에 뉴욕 자선조직협회가 6주의 교육과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사회복지사 과정 같은 경우는 1903년에 자선조직협회 내에서 사회학 대학으로서 이 어떤 발전을 이루어져 나가는데 이런 그런 차원에서 자선조직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어떤 비정규적인 어떤 교육 과정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과 같은 어떤 교육 과정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상태 역사적인 측면에서 비정규적인 교육 과정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위한 교육 과정들을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적인 측면에서 운영해 오던 그런 사회복지 활동을 보다 구체화된 사회사업으로 옮겨 나가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의 비정규적인 교육 과정들이 등장하게 됐다. 이 정도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택 개량 사업에서 사회복지사 정규 교육 과정의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보다 더 대도시에 근거하고 있는 빈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빈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사회사업들을 전개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주택개량 사업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주택개량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빈민들을 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게 한 그런 방향들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 박예학교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박예학교에서는 보다 인권을 강화시켜 나가고 그러한 인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틀 안에서 인간을 위한 보다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내용들을 협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어떤 정규교육 과정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렇게 주택개량 사업과 사회복지사의 정규교육 과정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나간 그런 측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장과 대학 교육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즉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대두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실천 현장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교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결합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빈민으로부터의 영역의 외연적인 영역 확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대두되고 있던 그런 빈민들을 외연적인 어떤 영역 확대를 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한 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던 것이 바로 대학교와의 어떤 결합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됐던 거죠. 즉 대학교가 에서부터 이러한 그 실천적인 어떤 영역들에 대한 연구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구체적인 어떤 그 연구들, 이런 연구들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 지식과 기술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있으면 그 현장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이 현장에서 필요한 사회복지 실천 그 기술들을 발굴해 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전문 지식을 토대로 한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꿰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대학교와의 어떤 결합, 현장과 대학,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과의 결합은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회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사회복지 어떤 실천에 대한 개입이 필요로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회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원에서 많은 그 연구가 성행이 됐던 것이고, 이러한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바로 이 대학교와의 결합이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 지식과 기술의 출현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사회복지 실천이 발전해서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기에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미국의 어떤 사회보장법, 영국의 그 비버리지 보고서, 전문 사회복지 실천의 대두라고 하는 그런 그 세 가지 툴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그 발전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보장 제도의 그 확립기가 들어갔을 때, 이때는 사회복지 실천이 그 영국과 미국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그 발전이 되면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각각 사회보장법과 비버리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부터 의료보장 그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은 1935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193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35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 1935년도에 제정이 되면서부터 그 실업보험과 그 다음에 노령보험, 그 다음에 빈곤아동, 또 시각장애인, 노인을 위한 공공부조, 이런 것들의 도입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보장 체계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당시에 이제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가 등장하면서부터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해서 1942년도에 궁핍과 그 다음에 질병과 무지와 또 어떤 그 불결과 게으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의 중심으로 하나로서, 사회보험의 중심의 하나로서 비버리지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미국과 영국의 어떤 외연 확대가 사회보장 제도 확립기에 나타나다 보니까 전문 사회복지 실천이 대두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1936년도에 집단사회사업 연구회가 결성이 되면서부터 1946년도에 집단사회사업가 협회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사회복지 실천 분야의 확장기로 들어서면서부터 사회복지 실천에서 새 영역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미국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가 등장을 합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가 등장하게 됐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학교사회복지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학교사회복지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새 영역으로 확장이 이루어진 미국에서의 어떤 하나의 사회복지 분야로서 그 각광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기에 학교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1945년도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뭐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학교사회복지사 협회가 결성이 되기도 시작한 그런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정신위생법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46년도인데, 자, 이 당시에는 정신위생법이 제정이 되면서부터 이 분야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어떤 확고한 어떤 툴이 결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안정과 또 전문기술 도입에 대한 영향을 받은 그런 결과로서 정신위생법이 등장을 하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휴먼 서비스의 강화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대두된 측면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인 서비스에 굉장히 그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인 서비스에 치중한 결과 휴먼 서비스 강화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됐고요. 여기에 일반 체계 이론이라든가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미국에 있어서 사회복지 실천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그 영역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기초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 분야의 확장기를 우리는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